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 같이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보면 다 이미 글로벌 스타트업이에요. 모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올드 이코노미에서 뉴 디지털 이코노미로 바뀌는 시점이고, 작은 나라에서 큰 스타트업이 나오기 위해선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고,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성공을 해줘야지 제2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의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 임정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이 되게 작은 나라고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본 많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들이에요. 오스트리아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인구가 우리보다 반도 안 되거나 잘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 있을까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무조건 많이 하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의외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창업자들한테 자본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으면 그 회사들이 시작하기 어렵고 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해봐야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누가 그걸 투자를 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분위기도 띄워주고 거기에 첫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그런 옛날에 팁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걸 했거든요. 그 요즈마 펀드라든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사실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국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작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밀어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조차도 처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는 미국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나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군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좋은 엔지니어들을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옮겨놨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시작을 하는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의 우리의 숙제는, 이제부터는 생태계가 되게 자생적이 돼야 되는 거죠. 알아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이게 꼭 4차 산업혁명 펀드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술이고 이게 시장에서 성공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꼭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한국의 좋은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에 외국 자본들도 더 자유롭게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아, 한국이 정말 스타트업은 좋은 스타트업이 많고 뭔가 혁신 국가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스라엘처럼 가지도록 만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작은 나라에서 큰 스타트업이 나오기 위해선 글로벌하게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외로 스웨덴에 가면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가 나와 있고요. 글로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지, 그 회사가 스웨덴 시장 하나를 보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올드 이코노미에서 뉴 디지털 이코노미로 바뀌는 시점이고, 오프라인 중심의 이코노미에서 지금은 온라인 중심 이코노미로 다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의 기업들, 중심이 되는 기업들도 그걸로 바꿔주고, 기존의 대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고,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성공을 해줘야지 제2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글로벌 스타트업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생태계가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해외 인재들도 들어오고 해외 스타트업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교류가 되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끼리 연결이 돼서 서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들 VC들이 강하냐 하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또 갖고 있고, 그 외국 스타트업이나 이런 좋은 Y 컴비네이터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방법론으로 자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외국 다니고 등등 하면서 해외 스타트업 업계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한번 가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냐. 그런 기회라는 거는 대부분 스타트업 행사예요.
스타트업들도 보고 많이 만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둘러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뭔가 하나의 계기가 없으면은 한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일정을 잡아서 쭉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보면은 뭐 테크크런치 행사라든지 핀란드의 슬러시라든지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파이오니어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분위기를 이해를 하고 현재 이런 투자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아 저걸 보러 다시 가봐야겠다, 저기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끈을 커넥션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는 행사가 정말 많은데 다 한국말로 하는 그런 행사고, 제가 행사는 많은데 제 아는 외국 친구들을 기꺼이 오라고 해서 한번 그걸 들어봐라 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활발하고 뭔가 보여줄 것도 많고 훌륭한 창업자들 스타트업들도 많고 뭐 디캠프라든지 뭐 이런 지원기관들 가보라고 해도 이렇게 좋고 그게 많은데 뭐 오라고 할 행사가 사실은 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컴업이라는 행사를 잘 만들어서 개최를 하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도 온 김에 한번 투어도 시켜주고 설명도 해주고 중요한 사람 다 소개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